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메탈 로보톤으로 발매한 무사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나이트 건담도 리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나이트 건담보단 좀 낫지 않나,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무사 건담 특유의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부분들이 많고 약간 좀 뭐랄까 서비스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등장은 SD 전국전이라고 이제 SD 오리지널 스토리에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는 진짜 SD입니다. 실제 레전드 비비로도 무사 건담이 발매를 했었죠. 그쪽의 리얼 타입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 참 좋고요. 그리고 다이캐스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체에 많이 사용이 되어서 굉장히 좀 센스 있다, 좀 무게감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이나 이런 건 좋게 나왔지만 무장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 왜 이래 했다가 알고 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리뷰 때 직접 보도록 하고 점수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직접 리뷰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메탈 로보톤 무사 건담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SD 오리지널의 SD 전국전 등장을 하는 그런 건담인데 굉장히 리얼 타입이 되고 나니까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다이캐스트도 은근 사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좀 무게감도 있고 참 무게 중심도 상당히 잘 잡히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원본이 되는 이 레전드 비비로 발매했었던 무사 건담입니다. 해서 보면은 어깨라던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닮았고요. 머리에 특히 투구의 형태,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노란색 포인트라거나 아니면은 뒤통수 쪽의 디테일들 거의 흡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MG 건프라로 발매했었던 진무사 건담과는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좀 디테일들이 있어서 보는 맛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퍼스트에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그런 투구를 쓰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뭐 이름 자체가 무사니까요. 생각보다 도색 미스라던가 이런 작은 부분에도 은근 미스가 없는 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들 살려놓은 것도 참 좋았습니다. 이 가슴 부분의 금색이나 이런 쪽도 생각보다 도색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나이트 건담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덕트 부분이나 이 가슴 아래쪽에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깨입니다. 어깨 보이시나요? 이 어깨 디테일이 와, 조형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윗부분이나 이런 쪽도 금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도 앞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바깥쪽으로는 이 갑옷 형태가 층층층층층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여기도 테두리 부분은 또 다른 색상으로 해놨다는 게 참 마음에 드는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내부는 어떨까요? 여기도 프레임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마음에 드네요. 팔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베이스지만 바깥쪽에 이렇게 갑주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손등 있죠? 바깥쪽으로 가동되는 파츠, 이건 또 다이캐스트 파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광택이 조금 더 오묘하게 좀 더 광택이 나는 느낌이죠. 이 부분도 신경을 썼네요. 손은 이렇게 주먹손이 한 세트, 상당히 박력 있는 편손이 또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나기나타라든가 쉴드를 주는 무장손이 또 한 세트, 태도를 들 수 있는 손이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에 칼집을 쥘 수 있는 손도 이 왼손 하나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른 형태죠. 그리고 타네가시마 라이플을 위한 손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손 없이 오른손만 있더라고요. 그 외에 허리에 있는 이 스커트 부분도 어깨 부분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은근히 미스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유광 처리도 좀 인상적이고요. 사이드 마찬가지고요. 깔끔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층층이 져 있는 이 디테일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 말고도 이 백팩 부분도 한몫 하는데 이 빨간색 포인트 다이캐스트고요. 이 버니어 파츠 다이캐스트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광택이 조금 또 남다르죠. 확실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 있죠? 이 팔뚝에 있었던 하얀색 부분과 허벅지의 하얀색 부분은 무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좀 광택이 번쩍번쩍한데
이 허벅지 쪽은 무광이기 때문에 광택이 좀 없죠.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지만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점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이나 디자인은 상당히 박력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무릎이나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생각보다 미스 없이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팔뚝에 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종아리 파츠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버니어 파츠가 들어가 있죠. 내부까지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정강이 부분도 상당히 화려하지만 앵클가드의 금색 파츠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리를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쏙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간단하게 또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짜잔! 타네가시마 라이플입니다. 이 부분도 금장의 도색 포인트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도 마찬가지 포인트들 눈에 띄고요. 뒤쪽에 이 빨간 색깔 선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오른손만 있었다던 이 라이플용 손,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살짝 비벼야 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집어넣고 나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총신과 일직선으로 손목을 연결할 수 있도록 살짝 손목이 꺾여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참고하시길 바라고, 수납도 가능합니다. 수납을 할 때는 파츠 교환이 좀 필요한데, 백팩 사이드 부분에 있는 파츠를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라이플용 파츠, 여기다가 수납용 파츠 장착, 그리고 라이플을 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백팩 부분에 장착이 된 게 눈에 띄죠.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심하게 건드리지 않는 이상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장, 나기나타입니다. 이거 나기나타 참 좋은데, 금색의 날 부분이 좀 더 유광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무광틱한 것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때문에 좀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이 나기나타의 손잡이 부분, 이쪽도 빨간색으로 또 포인트가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또 금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납도 가능한데, 역시나 이 백팩 부분의 파츠를 교체해 줍니다. 파츠 교체 시 주의사항은 C형 파츠로 되어 있는데 넓은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이 작은 부분은 이 나기나타의 빨간색 아래쪽 손잡이를 낄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두꺼운 부분은 이 빨간색 손잡이 기준으로 위쪽 빨간색 손잡이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낄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도색이 까질까 염려했는데 생각보다 안 까져서 다행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피막이 좀 탄탄한 것 같아요. 역시나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추가 파츠에 있습니다. 짜잔! 곡선이 보이시나요? 액션을 위한 추가 파츠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휘두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의 파츠가 들어갑니다. 일반 형태보다 길이도 길어져서 훨씬 화려하고요. 이 윗부분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게 파츠를 교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살짝 휘어있는 느낌 덕분에 포즈라든가 이런 거 취했을 때 박력이 좀 다르다는 느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네요. 이번엔 방패입니다. 방패 정말 화려하지 않나요? 역시나 갑옷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금색 라인 부분도 상당히 잘 도색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칼날이나 어깨 부분과 동일한 형태고, 안쪽은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손에 쥘 수도 있지만 아래쪽도 쥘 수가 있는데, 위에 걸 뺄 수 있기 때문에 쥘 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펼쳐서 받침대도 됩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통해서 세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역시나 나기나타와 동일한 파츠를 사용을 해서 백팩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착해서 백팩 중앙부에다가 장착. 이렇게 백팩에 총 3개의 무장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무장의 하이라이트, 짜잔! 태도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금색 포인트가 상당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검집 금색 포인트도 그렇고, 이 가드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끝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나요?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지만 이 검집과 손잡이 부분에 있는 빨간색은 사출색입니다. 따로 도색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이 검은색 파츠가 이 칼집을 허리에 장착하는 파츠인데 이렇게 끼워서 좀 타이트하게 고정이 됩니다.
심지어 안쪽 이 홈 부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좌우로 빠지지도 않고요. 생각해보면 이 파츠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도색 까짐을 차라리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사출색으로 최대한 색깔을 맞추고 도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수납을 해볼까요? 허리에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 있고 그대로 검집에서 칼을 쫙 태도로 빼면 이 나기나타의 금색처럼 이쪽은 은색으로 굉장히 무광틱하게 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메탈릭하게 또 느낌을 줬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역시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도 좋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풀무장 상태의 무사 건담입니다. 화려하지 않나요? 확실히 손에 쥐는 칼집을 손에 쥘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력도 좀 더 있어지고 다양한 액션을 취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백팩 부분도 그렇고요. 무장을 다 수납한다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이 회전하는 각도가 조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이 턱 부분이나 카라 부분이나 아니면 뒤통수 쪽에 이 투구 부분이 좀 두껍다 보니까 좀 넓어서 그런지 좀 회전각은 많이 안 나와도 그래도 숙이는 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드는 거 역시 뒤통수 때문에 좀 걸리죠. 조금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올려도 이 정도가 전부예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죠. 목을 살짝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프레임 부분이 쑥쑥 빠집니다. 해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좀 걸리지 않나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어깨 장갑이 올라가요. 그래서 swak 하고 앞으로 빼주. 이거 좋더라고요. 액션 취할 때 다양하게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가 또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즈 취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다이캐스트 관절이죠. 이중 관절로 큼직하게 움직여줍니다. 약간 이제 근육질의 느낌 덕분에 좀 더 박력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허리 부분 회전 각도도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살짝의 볼 관절 덕분에 회전도 편하고요. 그리고 타이트합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 가슴 가동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멋있습니다. 잘 보세요. 숙이면 콕피트 쪽 부근에 이런 디테일과 함께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슴 숙일 때 이 부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디테일해 보여.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고관절도 꽤 멋있었습니다. 스커트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고관절 자체가 옆으로 뻗을 때 상당히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들 때가 정말 환상이었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볼관절이 안쪽에서 움직여줍니다만 축이동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빠집니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은 이 위에 회전축이 또 하나 있어서 골반이 이 회전축을 따라서 앞으로 쭉 빠져줍니다. 해서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정말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상체를 세워봐도 골반 자체가 앞으로 쭉 빠져서 올라가서 정말 크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무릎도 연동 기믹과 함께 이중관절로 쭉쭉쭉 움직여줍니다. 아주 크게 움직이죠. 심지어 아까 슬라이드식으로 정강이가 또 슬라이드 되고 내부의 파츠가 또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파츠라서 좀 더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 올릴 때 슬라이드 돼서 들어가고 슬라이드 돼서 내려오고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이라면 앞쪽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들입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는 하얀색에 심지어 무광이죠. 빨간색이 긁히다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목 부분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볼관절이 톡 하고 빠지죠. 차라리 파손 안 되게 이렇게 빠지는 게 속 편합니다. 그렇지만 앵클가드가 빠지기 직전까지 움직여준다면은 접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좌우로 많이 벌리는 액션은 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뒤로 뻗는 게 발바닥이 같이 움직여서 크게 움직여주고 앵클가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굽히는 것도 꽤 많이 움직여줍니다. 이번엔 특징 기믹! 이번에는 이제 외형에서 안 봤던 다이캐스트 파츠의 위치와 그리고 베이스 기믹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근데 다이캐스트가 정말 많아요. 메탈 로보톤 치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참 좋았습니다. 일단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가슴 안쪽에 있는 관절 전반, 심지어 어깨 바깥쪽까지 이 어깨 안쪽에 있는 검은색 파츠까지도 전부 다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 안쪽이 확실히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포인트 이야기했지만 이 버니어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빨간색 포인트까지도 다이캐스트고요. 팔꿈치 관절은 또 이제 내부에 다이캐스트를 사용을 해서 튼튼하고요. 그리고 손등도 다이캐스트죠. 그리고 이 골반 안쪽
이 안쪽도 전체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게 또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이 아니라 이 무릎 파트 있죠. 아까 봤었던 이 슬라이드 파트, 이 슬라이드부터 발목까지 쫙 다이캐스트가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 하체의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요. 거기다 이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이 갑주, 여기도 다이캐스트 파츠입니다. 상당히 무게감 더 실어주고요. 발도 다이캐스트입니다. 발바닥과 이 발등까지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감 있게 잘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살짝 흐트러 놔도 하체의 무게중심 덕분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이번엔 베이스 빼먹을 수 없겠죠. 상당히 화려합니다. 내가 비치네. 금장으로 이렇게 금박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무사 완태무, 무사 완태무죠. 이쪽은 진이 없죠. 그리고 메탈 로보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무늬까지 있고 좌우에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그쵸? 그리고 이 위쪽을 빼주면 당연한 거지만 공중 액션을 위한 온스테이지용이 파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서브고 진짜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짜잔! 무장 거치용 베이스입니다. 무장 베이스. 베이스에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또 놔주고요. 이 상태에서 무사 건담은 뒤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아까까지 봤던 무장들 세워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기나타, 짜잔! 완성! 이렇게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또 전시할 수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은 이제 콜렉터 입장으로 본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멋있는 거죠. 그리고 무장들 한 번에 다 거치할 수 있고 이 쉴드가 방패 부분이 이렇게 스탠드가 있다는 거, 다 본인의 지지대가 있다는 게 참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요. 전 이렇게까지 무장 거치대를 다 넣어줄 줄은 몰랐어요. 마치 이제 진무사 건담 스페셜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그리고 진짜 돈값 하는 녀석이다. 그런 느낌 먼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탈 로보톤으로 발매한 무사 건담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박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옵션 같은 걸 사용을 하니까 전시할 때도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무장을 한꺼번에 장착하고 하는, 그리고 그 베이스 관련된 이 기믹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그래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항상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외형 부분에서는 딱히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특히나 이 외형의 이 디테일들, 갑옷의 느낌들 정말 잘 재현을 해놓은 느낌이어서 10점 줄까 하고요. 무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칼집 부분에 도색이 안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처음 깠을 때는 이거 뭐야? 했거든요. 진짜 실수로 정말 파츠에다 도색을 안 했나 했는데 실제 처음에 홍보할 때 페이지 부분에도 써 있는 게 접촉이 많은 부분은 이제 도색을 안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허리에 장착하려면 고정장치 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도색이 까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거기는. 차라리 그래서 최대한 사출색으로 맞춰봤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 있는 부분이기도 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무장도 10점이고요. 가동 부분에서는 저 다리 가동 이렇게 좋게 만들어줄 줄 몰랐습니다. 축이동 기믹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볼관절이 있어서 가동률 정말 좋았습니다. 허리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숙였을 때랑 들었을 때 이 연동되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좋았습니다. 접지력도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전시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0점.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베이스 전시가 이제 아무래도 전시용으로 정말 관상용으로 정말 쓰기 좋겠더라고요. 이 옆에다가 이제 진무사 건담의 스페셜 버전도, 전국의 진 버전도 딱 갖다 놨으면은 진짜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정말 뛰어난 그런 메탈 로보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